자, 아무튼 간에 자, 수능 완성 페이지는 51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 문법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언어 파트 수완 유형 연습이라고 하는 파트 자체는 기본적으로 점검의 의도가 굉장히 강한 챕터지. 유형 연습 1번에 보면 의문 변동 문제들 2개 실려있는 거 보일까요? 그치? 아직도 혹시 의문 변동에서 나는 힘든 게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반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 의문은 괜찮아요. 이 정도 소리 나와야지, 그지? 자, 봅시다. 1번부터. 기억 디귿에 일어난 의문 변동에 대해서 이해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뭐 항상 하던 패턴대로일 거야, 그지? 의문 변동. 그리고 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순서,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선생님의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너희들한테는 무조건 이 방법이 옳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풀어나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을 거야.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 방법을 찾는데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 표준적이고 다른들의 효과가 인증된 방법이라는 것만 생각해줘.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만나면 뭐부터 한다? 보기부터 분석한다. 다만 보기를 분석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다면 눈으로 살짝 보는 거야. 선택지를 보면서 내가 뭘 챙겨야 되는지, 이게 네 종류를 구분하는 건지, 개수를 따지는 문제인지, 체계랑 연동된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핵심이라는 거지. 살짝 봤더니 뭐 의문 변동 횟수나 교체가 있다, 좋은 방법이 같아진다, 이런 식의 말들이 막 섞이고 있어. 그럼 이거는 종합적으로 분석하라는 문제지. 이런 문제가 좀 제일 짜증나는 문제 유형이지만 참고로 요즘에 핫트렌드이기도 합니다. 한 문제 안에 다 쓰셔놓기. 자, 그러면 꼼꼼하게 다 분석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 놓고 기억부터 보기를 천천히 분석하고 들어가면 틀릴 이유는 없다. 자, 먼저 흑만이 나왔네요. 흑만. 이 녀석은 순서를 따져보면 흑만이 된 다음에 흑만이 되겠죠? 안 어렵고. 자, 리을 기억 받침이 기억만 남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자문 단순화, 탈락 현상. 그리고 여기서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는 건 미음 때문이지 비음화, 교체 현상 이런 거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음은 들 1이네요. 들에서 하는 일입니다. 합성된 단어에서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이 2개월 모음이므로 당연히 들 일이 된 다음 이 녀석이 유음말을 거쳐서 들 일로 아니고요. 일이죠. 들 일로 변신을 하겠죠. 여기서는 미음 첨가라고 하는 현상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유음화 교체 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살 읽어내려가면서 이런 데서 눈치를 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녀석들 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특성들을 구분하는 문제잖아, 그치? 특히 여러분들 이런 비음화나 유음화 같은 것들이 여러 개 겹칠 때는 자연스럽게 동화라는 단어도 떠올려주시면 문제 푸는 속도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동화라고 하는 것에서 자음 동화가 있고 모음 동화가 있고 자모 간의 동화가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자음 동화에 속하는 게 비음화, 유음화, 모음 동화에 속하는 건 이모음 역행 동화지만 표준 발음이 인정하지 않은. 마지막으로 자음과 모음 사이 동화는 구개영화를 말한다. 이 정도의 기본 지식이 있어야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거야. 다음에 디귿으로 넘어가 봅시다. 디귿은 끌는이네요. 끌는이 된 다음에 끌는이 되겠군요. 자, 리을 히읗 받침 똑같이 자음군 단순화 탈락 벌어지고 여기서는 유음화 교체가 벌어질 겁니다. 분석 다 했으니까 선택지만 맞춰보시면 되는 거죠. 자, 1번부터 봅시다. 니은에서 첨가된 의문. 근데 선택지에 첨가된 의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들아 우린 니은 첨가밖에 배운 적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자주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혼동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빨리 풀고 싶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첨가라는 단어는 신경 써서 눈으로 봤어. 근데 어떤 단어가 생긴 건 결국엔 리을이니까 리을이 첨가되어 있다는 소리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놀랍게도. 조심하자고. 자, 아무튼 자, 니은에서 첨가된 의문은 니은이야. 그리고 디귿에서 교체의 대상이 된 의문은 뭐지? 끌는의 니은이 리을로 교체되었지. 비음화의 결과, 유음화의 결과로. 그러니까 1번은 오케이. 2번, 기억부터 디귿까지 모두 의문 변동은 2번씩 일어났네요. 확인됐고요. 세 번째, 기억 디귿에서 모두 리을로 인한 의문 교체. 자, 리을로 인한 의문 교체라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야? 유음화 말하는 거잖아, 그치? 자, 일단 여기서 유음화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서도 유음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녀석 때문에 얘가 바뀌었고요. 어디 갔어? 이 녀석 때문에 얘가 바뀐 거죠. 근데 앞쪽에는 비음화가 있었단 말이야. 리을로 인한 의문 교체는 없죠. 정답은 3번. 4번, 세 가지 모두 의문의 개수가 달라지는 의문 변동이라고 했어. 의문의 개수가 달라지는 건 축약, 첨가,
탈락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지. 탈락 있고요. 첨가 있고요. 탈락했습니다. 개수 변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5번. 기억디귿 모두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너무 중요하잖아 이거, 그치? 그러니까 조음 위치라는 개념과 또 조음 방법이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 비음화나 유음화를 설명할 때 조음 위치는 유지한 채 조음 방법을 바꾸는 현상이라고도 배웠을 거예요, 그치? 그쵸? 그 얘기가 또 활용되고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현상. 조음 방법이 바뀌었으니까 결론적으로 같아지는 거지, 그치?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를 다른 식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는 없다. 그래서 1번 문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자, 두 번째 문제로도 넘어가 봅시다. 2번도 똑같이 음 변동이죠? 자, A에 들어갈 예문을 찾아보자. 자, 보기를 빠르게 볼게. 음운이라는 건 이런 게 있어. 변별의 역할을 하지. 근데 표기는 똑같은데 소리가 다른 경우는 있어. 고가도로와 고가의 고가의 시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고가도로에서는 높은 위치에서 움직이게 만들어둔 도로. 고가라고 하는 건 높은 가격의 이란 뜻이니까 이거 사이소리 현상. 그치? 연동되는 문제로구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음운 변동. 자, 봐봐. 음운에서 여러분들 변별적 자질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지? 이 녀석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표기가 아니라 음운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오케이? 음운의 변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 최소 대립상의 개념을 생각해야 하는 건 알고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동시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고가와 똑같이 고가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 음운의 대립을 말하는 거니까 고가와 고가의 대립을 통해서 이 기억과 쌍기억의 차이를 규명하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근슬쩍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음운 변동 문제인데 표기에서 고민을 하다가 틀려버리는 경우. 발음을 따지는 거라는 거 알겠지? 생각하자. 1번부터 바늘 군멍으로 하늘 보기. 바늘과 하늘. 자, 바늘과 하늘은 이 두 개는 나머지는 똑같은데 이거 하나만 달라서 차이점이 있어. 비읍과 히읗이지, 그치? 그럼 최소 대립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1번 변별음은 비읍과 히읗. 오케이. 2번 나라의 녹을 받는 것을 낙으로 삼다. 오케이? 녹을 받는 것을 낙으로 삼다. 이 두 개가 다른 이유는 이 오와 아가 다르기 때문이겠지? 나머지는 똑같으니까요. 또 최소 대립상 문제 맞습니다. 나는 북소리를 듣고 불을 피웠다 라고 하는 말에서 북과 불의 의미 차이를 변별해 주는 거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이야. 자, 이 문제 의도 알겠어? 초성, 중성, 종성들이 전부 다 변별 자질이 될 수 있다. 초성에서는 자음을, 중성에서는 모음을, 그치? 이 녀석들이 전부 다 음운에 속한다는 기본 개념을 문제화시킨 거라는 걸 주체세요. 자, 4번하고 5번이 핵심이겠지. 그러면 4번 봅시다. 우리의 추리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해서 우리와 추리의 변별 음운은 이과 칠치다. 절대 아니죠. 우리와 추리인데요. 이 녀석의 음운을 늘어나 보면 이 녀석은 우, 리을, 이읒이야. 이 녀석은 치읒, 우, 리을, 이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이 녀석은 치읒이 없는 것일 뿐이지 변별 자질의 대립상이 만들어진 건 아니야. 이 두 개는 최소 대립상이 놀랍게도 아닙니다. 오케이?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음가가 없는 이응이라고 하지. 빈자리이기 때문에 초성을 채우기 위해서 이응을 써놓은 것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런 의문이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먼저 5번. 잠자리를 잠들아 지치서인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오케이? 자, 요 5번이 우리한테 더 핵심이야, 그치? 잠자리와 vs 잠자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잠을 자는 자리, 잠자리. 이 녀석은 요 지읒과 쌍지읒이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변별 자질이 만들어진 것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여기 표기면에서는 잠자리와 잠자리니까 이 두 개가 헷갈리라고 의도한 거지. 되셨죠?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을 헷갈리라고 의도하면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개의 문제 선택지의 순서를 조금 바꿔놓으면 많이들 낚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이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음운 변동은 이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이 음운 변동 문제를 풀면서 느끼셔야 되는 건 음운 체계편에서 하나, 음운 변동편에서 하나, 그리고 요즘에는 이 두 개를 통째로 그냥 한 문제 안에 묶어서 내는 경우도 많다는 거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아휴, 자, 유형에서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보기 1을 참고해서 보기 2를 이해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지긋지긋하지 않니? 제발 지긋지긋했으면 좋겠어. 이걸 편의상 3번이라고 할게요.
이거 우리 칠학평 문제 풀면서도 또 한 번 확인을 했었죠. 그냥 외워져 있어야 돼. 이 정도는. 뭐 볼 것도 없어. 자, 규칙 대 불규칙이야. 규칙 활용에 속하는 것이 뭐가 있더라?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과 의가 탈락하는 현상이 있었지. 이 두 개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 리을이 탈락하는 대표적인 예가 선생님이 사내를 알려드렸었고요. 의가 탈락하는 예로 썰을 알려드렸을 겁니다. 됐죠? 그런데 불규칙이 중심이죠. 불규칙에서는 당연히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그리고 어간과 어미가 몽땅 바뀌는 불규칙이 있고요. 놀랍게도 이거는 틀린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 그치? 어간과 어미 모두 바뀌는 건 히읗. 선생님이 색깔 히읗이라고 알려줬던 그 녀석들. 자, 어간에 바뀌는 불규칙 뭐가 있니? 거의 기계처럼 나와야 돼, 이 정도는. 무슨 불규칙? 디귿 불규칙, 듣다 들어, 맞지? 시옷 불규칙, 긋다 그어, 맞죠? 잠깐만, 비읍부터 하자. 비읍부터 했어야 되는데 순서를 헷갈렸네. 비읍 불규칙, 돕다 도와. 그 다음에 르 불규칙, 흐르다 흘러. 그 다음에 우 불규칙, 푸다 퍼. 하나밖에 없다는 예문 여기 했었을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은 러 불규칙, 푸르러. 기억하시죠? 또 여 불규칙, 하다 하여. 종류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오 불규칙이라는 것도 있었지. 달다에다가 명령 어미를 붙이면 달아라가 아니라 다오, 이리다오가 된다는 거. 이 정도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자주 활용되는 녀석들이 있다고 친다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지. 요 르 불규칙과 요 러 불규칙, 그리고 여기서 요거 으 탈락이라는 현상, 이 세 가지는 묶어서 시험 내기를 참 좋아하신다. 왜냐면 글자 자료 자체가 비슷하니까요. 치르다 플러스 어와 치르다라고 쓸까? 치르다, 고르다, 푸르다를 보고 한 방에 이 녀석들이 활용되는 양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보통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뭘 집어넣어버려? 아나? 어를 집어넣은 싸움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쉽다라고 했었지. 치르다에다가 어를 붙이면 뭐가 돼? 치루어가 되는 게 아니라 치러가 됩니다. 그죠? 무슨 일이 벌어져? 의만 사라지는 것 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부른다? 규칙 활용이라고 부른다. 그치? 의가 탈락하는 건 현상이니까. 항상 그렇게 되는 일이니까. 고르다는 고르다 고르다 플러스 R을 하면 고르다가 아니라 뭐가 된다? 골라가 된다. 이때 의가 탈락하는 건 동일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리을이 생성되어야만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한다? 르 불규칙이라고 부른다는 거. 푸르다는 푸르다 플러스 어를 하면 푸르어가 아니라 푸르러가 된다.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은 어가 러로 바뀌는 현상이니까 이거는 러 불규칙. 이거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이고 이거는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패턴의 녀석들이니까 이 정도의 기본적인 룰은 한번 좀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틀리지 마. 안 틀릴 수 있는 정도는 들어봐. 한두 번 봐야지 뭐 이거. 자, 그러면 보기 1번에서는 여러 가지 활용을 너무도 친절하게 쫙 다 알려줬어. 자, 선생님의 예측. 너희들이 실제로 수능 문제를 풀 때 위에 있는 보기 1처럼 예쁜 얘기는 안 나올 거야. 이번에 육모평 봤잖아. 이건 육모평에서 문장의 짜임 문제 기억납니까? 그냥 문장이 되게 지저분하게 나와 있었잖아. 너는 운동이 뭐뭐 하기가 뭐뭐 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밑줄을 이상한 데 쳐놓고 너희들을 혼동시켰잖아. 그치?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안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선택지를 보면서 거기 있는 양상들을 하나씩 다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부터 가보자. 기억은 떠예요. 떠는 뜨다 플러스 어가 떠가 된 거야. 그치? 그럼 이 녀석은 무슨 현상? 의가 탈락하는 규칙 현상. 이라고 확인할 수 있어. 1번 선택지 볼게. 기억의 떠는 어미 어 앞에서 어간의 끝에 의가 탈락한 것으로 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거야. 당연한 소리여야 돼 이거. 그치? 두 번째, 오늘의 이르러 라는 말이 나왔고, 이은 이르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우러러를 보자마자 얘들 많이 틀렸겠구나라고 생각은 들었어. 이것도 너희들 낚을 때 자주 쓰는 선택지야. 기본형을 생각해야 돼. 이르러는 기본형이 뭐야? 어느 장소에 이르다지. 그러면 이르다 플러스 어가 된 거야? 근데 이르러가 된 거네? 그럼 이 녀석은 무슨 현상? 러불규칙이라고 설명해야 되겠지, 그치? 두 번째, 우러러는 기본형이 뭐야? 기본형 우러다야? 우러르다지. 오케이? 이 녀석은 우러르다 플러스 어야. 근데 우러르어가 우러러가 됐어. 이거 무슨 현상인 거야? 규칙 현상이잖아. 왜냐면 의가 날아간 거니까. 오케이? 자, 또 그거에서 나온 거야. 맞지? 또 그거야. 그래서 2번 니은의 이르러가 우러러는 모두라는 말을 보자마자 2번이야. 그지? 어간의 끝에 르 뒤에 어미 어가 러로 바뀌었다? 아니죠. 오케이? 이 녀석의 기본형은 우러르다가 기본형입니다. 우러으다가 아니고요. 우러러다도 아니고요. 됐죠? 기본형을 파악하는 문제였고, 그래서 이 녀석은 규칙 활용이라고 설명해야 되니까 답은 2번. 그치? 세 번째 티귿 가볼게. 지금 주인분이 따라준 차는 저번에 마셨던 차와 맛이 달라. 달라. 기본형 가죠? 앞에 건 기본형이 뭐야? 물을 따르다. 맞지? 플러스 아야. 근데 따라가 됐어. 뭐가 날아갔어? 의가 날아갔네? 무슨 현상? 그치? 달라는 기본형이 뭐예요? 다르다야? 플러스 아를 했더니 오히려 달라가 됐어. 이게 되려면 리을이 생성된 후 리을인 의가 날아가야 돼. 그치? 그럼 이건 무슨 현상? 르불규칙, 어간불규칙이어야 돼. 그치? 그래서 3번 따라는 의가 탈락한 규칙 활용이 되지만 달라는 어간 끝 르가 아 앞에서 리을로 바뀐 것이므로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구나. 맞잖아. 그치? 그리고 결국 이 문제의 요 니은과 요 디귿 그리고 물론 기억도 포함이야. 이 세 가지가 결국 여기서 또 나오더라라고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주 사용될 때는 이유가 있어. 많이 흔들리고 헷갈린다는 걸 평가 원칙에서 잘 알고 있다는 거. 그치? 자, 리을 넘어가 보자. 가을이 되니 은행잎이 노랗게 변했네. 그리고 두 번째, 길에 떨어진 은행잎이 노래. 자, 찾아보는 거야. 노랗게는 선생님 색깔 히읗이요. 히읗 불규칙 일단 그건 당연한 건데 잘 따져봐. 이거 기본이 뭐예요? 노랗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개가 붙은 거야. 불규칙 활용이 도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녀석은 활용 양상이 그냥 규칙인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냥 개가 붙었기 때문이지 변동될 이유가 없다는 거. 그런데 노래는 노랗다 플러스 아가 노래가 된 거지. 오케이? 자, 히읗도 어디론가 사라졌고 아도 변신해버렸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히읗 불규칙. 자, 가볼게요. 노래는 노래 크기와 달리 어미 아가 와서 어간의 끝소리 히읗도 탈락하고 어미도 변화한 사례. 히읗 불규칙 맞죠? 마지막 미음입니다. 이거 이러다도 정말 그래. 자, 동생이 이르는 말을 듣고 이르는 그리고 동생이 일러 엄마한테 혼났어. 일러 이르는 뭐야? 이르다. 기본형은 이르다지. 이르다가 아니야. 이르다야. 아니지. 오케이? 불규칙 활용할 여지가 없어. 그런데 일러는 이르다 플러스 어가 일러가 된 거야. 그치? 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 리을 생성되고 의가 탈락한 다음에 어가 붙어서 일러가 된 거네. 그치? 이거는 무슨 현상? 르 불규칙 현상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어가 선택지 미음의 일러는 이르는 과 달리 어가 와서 르가 리을로 바뀌었다. 이거 르 불규칙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시간이 드는 문제가 아니라 익숙해져야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불규칙 활용은 나오면 감사를 외치면서 맞출 수 있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왜 이렇게 부러져 돼? 자, 네 번째 문제 봅시다. 밑줄칠만이 보기의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따져봅시다. 자, 조사에서는 주로 앞말이 부사어임을 나타낼 때 쓰는데 라고 되어 있지. 자, 조사에서의 쓰임이야. 보통 이 에서는 뭘 나타내죠? 출발점을 나타내는 데 많이 쓰이지. 자, 여기서 갑자기
변형 예측 하나만 하자. 범인아? 이건 들어줘. 이건 들어줘. 자, 변형 예측 하나만 합시다. 너희 중세국어 애 기억나? 중세국어 선생님 지난번에 한번 쫙 정리를 해드렸지? 참고. 중세국어에서 처소 부사격 조사라고 하면서 애를 배웠을 거야. 애. 이 상태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 배웠었지? 에? 기억이 안 나? 이거 현대국어의 애랑 똑같아요. 오케이? 뭐 학교에 가다 할 때 학교 애가 요거라고. 근데 얘는 어디 쓰이는 거고? 양성일 때 얘는 음성일 때 얘는 2계열 모음일 때 쓰는 거잖아. 오케이? 이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 중세국어 애에다가 이건 뭐예요? 처소 부사격 조사야. 오케이? 근데 여기에 플러스 보조사 서가 붙어서 오케이? 합쳐지면 애셔 아니 서나 셔가 나오지? 애서 애셔 이런 말들이 튀어나와. 오케이? 그래서 중세국어의 조사 하나와 보조사 하나가 합쳐진 결과가 애셔인데 그 애셔가 현대국어에서 애서가 된 거야. 오케이? 참고로 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예전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잖아. 원래 중세국어에 대명사 중에 누가 있었어. 근데 누 뒤에 고나 부가 붙었어. 의문보조사 기억나? 그래서 앞말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또 고구가 판정이 됐었는데 아니 미쳤나봐. 그게 아니라 설명 판정에 따라서 설명이 구분이 됐었는데 중요한 건 이 고나 부가 붙은 형태가 고착이 돼서 아예 현대국어에서는 중세국어는 이랬고 근대국어 때는 누고나 누구의 형태로 쓰이다가 우리가 지금 써는 현대국어에서는 누구가 아예 하나의 대명사가 돼버렸잖아. 인칭 대명사가 돼버렸잖아.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같은 패턴이 벌어지는 일이 하나 있으니까 연관 검색어로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서 한 말씀 드려봤어요. 자, 현대국어에서는 중세국어에다가 보조사 서가 달라붙은 것이다. 기억하자고. 자, 아무튼 간에 자, 부서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 에서가 자, 처소임을 나타낼 때, 부출발점을 나타낼 때, 출처를 나타낼 때, 근거를 나타낼 때와 같이 녀석가 종류를 구분해주고 있네요. 그쵸? 처소나 출발점 위에 쓴 거 다시 쓰자. 그리고 출처, 근거 출처, 근거와 같이 뭘로 쓰였을 때 부사격 조사로 쓰였을 때가 있어. 그런데 우린 또 알지. 이 에서가 특수한 경우에 어디서 쓰이기도 한다? 주격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치? 그 주격 조사는 언제 쓰이는 거였죠? 이것도 쓰면 안 되지. 주격으로는 뭐 앞말에 주어가 단체나 기관이 주어로 등장할 때는 뭐로 쓰인다? 주격 조사로도 쓰인다. 기억하시죠? 그거 가지고 문제 낸 거지 뭐.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기 있는 선택지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따져보면 되는 거야. 하자. 우리는 아침에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어. 병원에서는 장소를 의미하는 처소 맞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우리는 시청에서 3시에 출발할 예정이다. 출발을 시청에서 하는 거지. 그러면 출발점의 의미 맞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거야. 자, 선물 드리는 이유가 고마운 마음 때문이라고 말한 거지. 그러면 이건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거 문제였고. 네 번째, 내가 졸업한 학교에서 동창회 소식을 전해왔다. 자, 내가 졸업한 학교에서라고 했어. 그러면 이 문장의 서술어는 전해오다야. 전해온 게 누구야? 학교에서 전해온 거지. 단체나 기관 주어로 등장한 뭐 무슨 케이스? 주격 조사를 할 수 있는 케이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지. 우리는 부사격 조사가 아니고 찾는 거니까. 마지막 5번은 뭐죠? 신문에서 알았다? 보고 알았다? 출처 말하는 겁니다. 됐죠?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유형연습 2번까지 끝냈고요. 유형연습 3번까지 쭈루룩 갑시다. 계속. 한번 딱 지워가자. 문법은 항상 재미없죠? 네. 재미는 없는데 당연히 맞아야 되는 영역이기도 해서. 힘들어. 자, 유형연습 3번 챕터까지 나오고. 잠깐만, 유형연습 몇 번까지 있더라? 4번까지 했나?
현방에 갈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지금 누군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가지고. 자, 일단 한번 가봅시다. 보기 A부터 E를 통해서 합성어에 대해서 탐구해보자. 이제 단어 영역이네요. 그쵸? 여기 다시 그냥 1번으로 쓸게요. 자, 합성어를 탐구해본데 너 말고 너 들어가. 합성어. 여기도 참 문제 낼 게 많죠. 기본적으로는 합성어, 파생어와 관련해서 그치? 합성어에서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기억하시고 계셔야 되고 너무 당연한 문제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근과 같은 또 접사와 같은 개념어 싸움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자, 여기서 무슨 문제를 냈나 보자. 그분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네. 돌아서 가신이라고 해서 서를 집어넣었어. 기억의 사례 본용어과 본용언 혹은 보조용언의 사이에 뭐를 집어넣었을 때 서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이 되면 원래 의미가 흔들리면 보조라고 했던 그 팁과 연결되는 문제네. 그지? 이건 뭐냐면 본용언과 그 뒤에 후행하는 용언 사이에 서를 집어넣으면 두 개의 사건이 분리되는 거야. 그럼 사건이 분리되는데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면 그 뒤쪽이 본용언이라는 얘기지. 자, 봐봐. A를 보니 합성어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맞지? 합성어는 돌아가다야. 이게 돌아가다가 돌아서 간다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무슨 뜻으로 쓰였죠? 사망하다, 운명을 달리하다는 의미로 쓰였지. 자, 다른 의미 요소가 끼어들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 확인됐죠? 합성용어의 타임 봐봤습니다. 자, B를 볼게요. 깨물었다와 깨물었다 두 개를 뜯어놓은 거 보이시죠? 깨다와 물다야. B를 보니 합성어의 의미는 합성어의 어근들로 이루어진 구가 가진 의미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세요. 니은 깨물었다와 깨물었다. 중간에 이것도 똑같이 두 개의 사건을 분리해 줄 거야. 그렇지? 깨무는 거는 사탕 따위를 이렇게 계속 깨무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깨고 끊어쓰기 한 다음에 묻는 거는 깨버리는 것과 무는 행위는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 됐어요. 세 번째, 그는 첫사랑에 실패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만남이에요. 자, 이것은 똑같은 첫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건데, 자, 봐봐. 동일한 말이 합성어의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고 구를 구성하는 단어가 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야. 자, 앞에서는 첫사랑은 하나의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뒤쪽을 보면 첫 띄고 만남이야. 그치? 만나는 것이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므로 분명히 구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참고로 이 문제는 너무 당연한 건데 설마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단어와 구의 차이를 알고 있느냐? 근데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지금 등등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치? 단어라고 하는 건 독립적으로 쓰는 말의 단위를 말하고 구라고 하는 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 구성체를 지니는 걸 말하지. 오케이? 새 신발도 하나의 구라고 볼 수 있어. 그죠? 새와 신발은 단어가 두 개인 거고요. 두 개 구분해주세요. 네. 자, 네 번째. 철수가 영희와 함께 들 것을 가져왔다라고 돼 있어. 자, 봅시다. D를 보니까 합성어의 구성 요소 중 일부가 다른 문장의 성분에 꾸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잠깐만, 잘 따져봐. 지금 문장의 밑줄이 어디 쳐져 있냐면, 자, 리뷰 봅니다. A와 함께 들 것 그리고 들 것. 오케이? 이 두 개를 봤어. 잘 생각해봐. 지금 요 녀석의 수식관계를 따지는 거야. 그치? 이 두 개 안에서 들이 것을 수식한다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장 성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의 수식을 받는 여부를 따지는 거니까 영희와 함께 들 수식하는 거 가능합니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합성어의 구성 요소 중 일부가 다른 문장의 꾸민 성분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 No. 됐지? 참고로 두 번째, 영희와 함께 들 것. 근데 이거 봐봐. 여기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잖아. 영희와 함께 들 것. 말 안 되잖아. 가져오다를 수식한 거지, 이건. 그치? 들 것을 가져왔다. 이 녀석은 요렇게 수식이 되는 거지. 이 녀석은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정답은 4번 1호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와 두 번째 오르내리느라 라고 하는 말이지. 자, 합성어에는 구성요소 사이의 연결이 국어 문장의 일반적인 구성 원칙에 부합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자, 미음 자체가 뭘 말하는 건지 눈치를 채셨죠? 무슨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좀 잘 생각해.
이 문제가 그대로 수능이나 모평 유형에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오케이? 다른 유형에 나오지. 그럼 요걸 공부해야죠. 그쵸? 너무 중요한 거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자, 통사적 합성어를 외우는 것보다는 비통사적 합성어를 외우는 게 조금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비통사적 합성어는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 했었지. 첫 번째, 어간 뒤에 뭐가 없으면, 어미가 오지 않으면 그쪽 뒤에 체언이나 다른 어간이 오더라도 그것은 비통사적이다. 그치? 두 번째, 부사가 뭐를 수식하고 있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는 형태. 부사는 원래 요걸 수식해야 돼. 근데 일반적인 룰에 어긋나있지?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만나게 될 대표적인 비통사적 합성어들이야. 요거 두 개만 잘 챙겨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치? 자, 합성어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번 팔이 아프겠는데? 자, 문장의 짜임이죠. 참고로 작년 수능에 문장 짜임 문제가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럼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죠? 설마. 짜임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 절들 기억나? 문장의 짜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혼문장과 격문장. 격문장은 다시 두 가지.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 그치? 키워드들이 기억나나 확인해봐. 아는 문장에는 뭐가 있어? 명사 절을 하는 문장, 관형사 절을 하는 문장, 부사 절을 하는 문장, 인용 절을 하는 문장, 서술절을 하는 문장. 표지도 암기돼 있죠? 오케이? 5종 세트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진 문장은 참고로 크게 또 두 개를 하면 더 나눠지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것에 3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였죠? 대등하게 이어진 거. 나열, 선택, 대조. 좀 기억나고 있는 거 맞지? 근데 종속은 되게 많아서 그렇지? 선생님이 그중에서 배경이나 양보 정도는 좀 암기를 해놓으라고 말씀드렸을 거야. 뭐뭐 하더라도라든가 뭐뭐 하는데 이런 식의 말들. 그래요. 이거는 기억하자. 짜임 문제가 나왔어. 그럼 선생님이 1번으로 뭐 하라고 했어? 1번. 첫 번째로 뭐부터 찾아서 표시해라. 실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고마워요. 서술어를 찾으라고 했었지? 두 번째로는 그 서술어에 대응하는 표지를 찾으라 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표지를 찾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호신지 격인지 판단하고, 이때 서술어가 한 개라면 가능성 두 가지 중에 하나. 서술절을 안고 있거나 진짜로 호문장이거나 조심해서 판단하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표지로 판단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표지를 암기하는 게 중요했었지. 요 순서대로 가졌으면 좋겠어.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너희들은 이 순서만 잘 지키면 문제에서 흔들릴 이유는 없어지는 거야. 됐지? 자, 예를 들어 기억 문장을 봐봐. 기억 문장을 보면, 자, 선생님이 팔을 아끼기 위해서 문장 다 안 쓸게요. 필요한 데만 쓸게. 봐봐. 서술어 찾아. 서술어부터 찾아봐. 찾아오니 보여야 되고요. 또 빨리 나가기가 보여야 되고요. 세 번째, 기다렸다가 보이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는 문장 전체의 서술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물론 서술절일 가능성도 있지만 염두에 두고, 자, 여기서부터 따져보는 거야. 기억 찾아오는, 찾아오다에다가 니은을 붙였어. 무슨 절? 관형절로 쓰였고, 나가기는 나가다에다 기를 붙였지. 무슨 절? 명사절로 쓰였구나.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문장 구조를 봐봐. 찾아온에다가 온 밑줄을 치고, 아니 동그라미를 치고, 무슨 절 표시? 관형절 표시. 두 번째, 나가기에다가 기에 동그라미 쳐놓고, 이 녀석은 뒤에 있는 을과 연기를 보았을 때 명사, 전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케이스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니은도 정리해보고 가자. 니은 서술은 뭐가 있지? 언니가 찍은 사진은 구도가 정말 멋졌다. 자, 찍다에다 뭐 붙였고요? 은을 붙였죠? 무슨 절? 관형절 표시돼야 됩니다. 그럼 멋졌다로 끝났을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자, 사진, 은이라고 하는 단어 보여? 선생님이 서술절인 경우에는, 서술절이 숨어있는 경우에는 보조사 은는이 정말 많이 쓰인다는 것도 한번 알려드렸나 모르겠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문장이 그래야 안 어색하고 하면도 있고, 두 번째, 숨기기도 좋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개를 따져. 이 문장에는 주어가 문장터니까 어니가 찍은 지금 생각하지 말고요. 뜯어냈으니까. 사진은 구도가 멋진 거지. 사진이 구도가 멋져. 그런데 이때 후행하는 주어 구도는 사진의 포함물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사진이 구도가 멋지다. 그래서 무슨 절? 서술절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세 번째, 디귿. 자, 제대로 잡았나 보자. 진달래가 빛깔이 곱게 피었다. 곱다에다가 개를 붙인 무슨 절? 조사절이 바로 보이죠? 안 어렵죠, 이 녀석은? 피었다는 뭐 그것도 없고요. 문장 전체에서. 자, 리을도 가봅시다. 리을은 책상 위의 책은 표지가 검은색이다. 자, 서술어는 검은색이라고밖에 없어. 서술어가 하나일 때는 비상등 켜고 살펴보라고 했었지? 오케이? 자, 뭐가 검은색이야? 표지가. 근데 그 앞에는 뭐가 있어? 책은 이라는 말이 붙어있지. 됐어? 그러면 책이 표지가 검은색이야. 표지는 책 거지? 됐죠? 무슨 절? 서술절. 서술절 많이 나오고 있네. 자, 마지막 미음입니다. 그가 이름을 숨기다에다가 미음을 붙였네. 숨긴 기부자임이 기부자임. 야, 이게 보여야 돼. 기부자임이 서술어라는 게 보여야 돼. 그리고 밝혀졌다. 자, 숨기다에다가 니은 붙였네요. 무슨 절? 관형절. 기부자이다에다가 미음을 붙여서 무슨 절? 명사절 만들었고요. 자, 서술절, 숨겨져 있는 서술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문장에 짜임이 나오면 이거를 요 순서에 맞춰서 분석부터 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선택지를 보면 틀릴 이유가 없을 겁니다. 라고 했었지? 자, 가볼게. 자, 먼저 1번. 기억에서는 미음과 달리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대. 가봅시다. 나가기 뒤에다가 를 붙여놨지, 그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 근데 미음은 어때? 명사절은 기부자인이야. 근데 여기에는 이가 밝혀졌다고 되어있지. 여기는 르를 붙어있고요. 그러니까 명사절은 후행하는 조사의 형태를 보고 문장의 성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그 기술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였어. 두 번째, 기억에는 주어가, 니은에는 목적어가 생길 때 안긴 문장이 있어. 자, 기억에는 뭐가 있지? 자, 안긴 문장을 따져볼게. 손님들이 찾아오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문장 보이십니까? 주어가 맞았죠? 니은을 보면 언니가 사진을 찍다. 보이시죠? 따라가시지? 오케이. 자, 그래서 2번도 오케이. 세 번째, 니은과 리을에는 서술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서술절이 있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래서 니은에 서술절이 있었고 리을에도 서술절이 있었습니다. 서술절. 3번, 디귿과 리을에는 부사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대요. 일단은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부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그치? 명사절이 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부사절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녀석은 자, 디귿 볼게. 부사절 있죠? 곱게 피었다. 근데 리을에는 부사절이 있어? 서술절밖에 없는데? 오케이? 명사절조차 없기 때문에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 자, 보시면 되는 거지. 마지막 5번. 기억, 니은, 미음에는 체형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관형절이라고 하지? 자, 기억하고, 니은하고, 미음에 관형절이 전부 다 숨어 있었죠? 자, 이렇게 찾아내시면 분석을 하고 나면 틀릴 이유가 없어진다.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유형 연습 3번 챕터도 마무리했습니다. 자, 유형 연습 4번 챕터 하기 전에 원래 한 번에 가고 싶은데 지금 눈들이 풀려가고 있어. 잠깐만 숨 좀 쉴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잠깐만 손다가 한기껏 나가고 봅시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날도 습하고 기운도 좀 많이 업되진 않을 거야, 그지? 이제 내셔야 됩니다. 자, 유형 연습 4번으로 넘어갑시다. 4번 편의상 또 3번을 쓸게요. 자, 3번은 뭐 거의 날로 먹는 문제라고 해야 되잖아. 다음 화에 선생님이 말씀드린 지난번 육모평 때 한번 설명해드렸죠. 육모평 때 담화 문제가 나오면서 자, 담화는 차라리 나오는 게 마음 편하다. 만약에 이 녀석이 수능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렵다라기보다는 짜신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높아. 그러니까 헷갈림을 유도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자, 일단은 이런 문제를 보면 기억부터 디귿에 해당하는 게 총 3가지 구분을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여기 선택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되게 당연하게 1번, 2, 3번, 4, 5번을 묶으면서 일단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이 단순한 일 하나가 뭐라고?
헷갈림을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표시해 놓고요. 자, 기억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청유문은 기본적으로 기억.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함께 하기를 요청하는 문장이야. 되게 당연한 얘기 아니야? 자, 함께 산을 오르는 손주에게라는 상황을 왜 준 거겠어? 이 담화, 이걸 보고 우리는 담화의 맥락이라고 부르는데, 맥락을 통해서 말하는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인 거야. 항상 그런 식이지. 자, 함께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뭐라고 했어? 우리 여기서 좀 쉬자꾸나 라고 말했어요. 뭐예요? 같이 쉬자 이 얘기 아니야. 지금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거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 어디로 돌아갈지 나 감도 안 잡히네, 그지? 자, 니은 봅시다. 니은은 뭐냐면 서술어에 포함된 행동을 청자만 하기를 요청하거나. 근데 항상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흔히 가장 많이 듣는 예문 중에 하나 그거지.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립시다. 가장 많이 본 예문일까, 그쵸? 내립시다는 원래 기본적으로 무슨 문? 청유문이야. 근데 내가 내릴 테니 너 좀 비켜봐 라는 소리잖아, 그치? 자, 보세요. 초등학생 아들에게 야, 그만 놀고 숙제 좀 하자. 숙제는 어머니가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자에게만 요구하는 거 맞고요. 두 번째, 면담 학생에게 자네의 진로 계획을 좀 듣세 라고 말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 서술어가 듣다잖아. 그럼 듣는 사람이 누구야? 화자야. 청자가 아니라, 그치? 그럼 이거는 화자인 선생님이 듣기를 요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니은의 예문으로 찾을 수 없다. 땡. 정답 3번. 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협조를 요청할 때 쓰이는 말. 내립시다 이 예문하고 오늘 신문 좀 보자 라고 하면서 신문을 찾으면서 손주한테 말한 거는 신문 좀 가져와봐 라는 소리잖아, 그치? 상대방의 행동을 요구하는 형태의 문제일 때 이 디귿 4번, 5번의 예문을 사용할 수 있다. 되셨죠? 자, 오케이. 자, 4번의 4번 챕터 1번 문제는 아주 쉽게 풀렸고요. 자, 2번 문제 봅시다. 자, 중세국어죠. 지난번 선생님이 정리 수업 한번 쫙 해드렸습니다. 뭐뭐 외워야 될지, 어떤 이론들을 정리해 두셔야 될지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비교적 최근에 한 거니까. 자, 중세국어의 조사는 앞말의 소리의 특성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라는 말은 자, 이렇게 이 형태. 참고로 문제 더 보기 전에 기억이 딱 나셔야 돼. 이 형태와 관련해서 두 가지 핵심 사항이 있었지. 첫 번째로는 모음, 조어로 인한 이 형태가 가장 많았어, 그죠? 앞말에 자음이 있느냐 오모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나 이가 고민되는 경우도 있었고 오나 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지. 두 번째로는 앞말에 있는 형태소의 종류, 유정명사나 무정명사에 따라서 나뉘는 경우가 있어서 참고로 이게 바로 관형격 조사였지. 그래서 이 관형격 조사는 다른 녀석과 좀 다르니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조심해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또한 형태가 같은 조사라도 문장에서의 기능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실제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흔히 애나 의를 관형격 조사라고 배웠잖아? 근데 관형격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가보세요. 예를 들어, 애와 이는 관형격 또는 부사격. 그래, 그 예문은 드러났네. 앞말의 끝에 오는 모음이 양성이면 애, 음성이면 의.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요. 관형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앞말이 존칭이 아닌 평칭의 유정치언이 된다. 평칭 유정치언. 말 어렵게 썼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죠? 그리고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신체, 방위, 처소, 시간 등을 뜻하는 무정치언이 와야 된대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중세국어 문제는 자연스럽게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뭘 해야 된다? 해당하는 현대 어역에다가 밑줄 한번 치는 것만으로도 또 많은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치? 자, 기억부터 가볼게요. 아니, A부터 볼게요. A에 밤에가 있어요. 자, 이 녀석을 현대 어역했다면 뭐라고 돼 있어? 밤에라고 돼 있을 거야. 자, 그렇다면 얘들아, 중세국어 문제의 기본적인 틀 두 가지 있다는 거 이것도 항상 말씀드리지, 그지? 중세국어에서 너희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모음조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또 이어적기라는 특성을 알고 있는가 였잖아, 그지? 자, 밤에를 분석해 주자면 자연스럽게 이 녀석은 아니다, 이어서 앞에서 써야 되네. 밤 플러스 애라는 거 파악해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애와 이 애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때 애는 뭘로 쓰인 거야? 부사격 조사로 쓰였겠구나. 판단되십니다. 자, 부사격 조사이고요. 무정체언입니다.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거고요. 양성이니까 기억에 속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예문이 맞는 거지. 그치? 두 번째, 남해라고 돼 있어요. B. 남해. 이거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할게요. 이 녀석은 이걸 남 플러스 애야.
근데 이 녀석이 현대어역으로 기준으로는 남의라고 돼 있지요? 그렇죠? 남의 뜻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다면 의는 관역격 조사인 의로 쓰인 거야,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관역격 조사로 쓰인 예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고민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천세우휘라는 말 나왔어. C. 우휘. 자, 이 우휘라는 말은 천년 전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분석하고 가자. 우휘라고 하는 말은 우히읗 플러스 의로 분석돼야 돼. 이때 요 히읗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읗 종속 체온인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쵸? 자, 이 녀석이 천년 전에라고 번역됐어. 그러면 당연히 우가 전이고 의가 A니까 이렇게 분석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 의는 뭘로 쓰인 거야? 부사격 조사로 쓰인 게 맞아요. 됐죠? 다만 이 녀석은 의이기 때문에 음성모음으로써 세트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리가 찾는 예문은 아니고. 자, 네 번째, 아다레. 아다레. 자, 아다레는 그 기본적으로 해석이 잠깐만. 이게 요거구나. 오케이. 이 녀석은 아달 플러스 에라고 선택돼요. 이 녀석은 현대국어에서 아들 의야.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은 것이므로 이 녀석은 관역격 조사니까 우리가 찾는 예문 아니겠죠? 그럼 참고로 요때쯤 왔을 때는 실은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실전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A가 확정돼 있고 B, C, D가 아닌 걸 알았다면 무조건 E 치고 넘어가야지. 근데 우리는 불안하잖아. 불안하니까 보게 된다 하니까. 어저께 상담했던 친구가 딱 이런 케이스였어. 화작문에서 20분 정도가 걸린대. 어저께 상담한 친구가 참고로. 그래서 결국 자꾸 문제를 푸는데 독서 지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선생님이 그래서 해주셨던 얘기가 뭐냐면 너는 독서가 부족한 게 아니라 화작이 부족한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작문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문제 푸는 거 보면 지금 이건 물론 문법이지만 화작문을 통합경으로 설명해보자면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 문제 1번을 문제 뭐 3번 정도를 봤어. 그럼 선택지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자, 1번이 답인 것 같아. 동그라미 쳤어. 근데 그 친구가 푼 시험지를 봤다? 지금 어떻게 풀었는지 봐보려고. 이러고 있어. 그럼 뭐야? 불안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 지문을 다시 읽어. 또 이거 맞나? 맞나? 그래서 이거 지웠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1번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뒤쪽에 자신이 없으니까 세모를 치고 있는 건데 물론 어려운 문제일 때는 이게 헷갈릴 수 있지 당연히. 근데 문제는 모든 문제가 이러더라 이거야. 뒤를 다 갖고 있더라고. 그럼 뒤를 다 가는 건 왜 그러는 거야? 문제에 자신이 없어고 자신이 없는 이유는 뭐겠지? 많이 안 풀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엉성하게 준비를 하면 결국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가 되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를 보지도 않고 오케이 하고 찍을 수 있는 깡은 왜 나오는 거라고? 많이 풀어봤으니까 라는 거야. 알겠죠? 자, 아무튼 우리는 분석하는 중이기 때문에 먼저 보는 거지만 좀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무조건 A 이해하고 넘어가고 다음 문제를 준비하고 이때 아낀 그 1분 여기서 그 다음 문제에서 아낀 그 1분들이 합쳐져서 5분하고 10분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독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다라는 거 생각해줘. 자, 세존이 알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페. 자, 이 녀석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알피 플러스 L라고 분석해야 되겠죠? 오케이, 세존이 앞이라는 얘기니까 정확히는 알피이니까 그리고 이 녀석은 앞에 라고 번역이 되죠? 자, 다 필요 없어. 요것만 빡빡 보고 갖다 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부사격 조사 L로 쓰인 거 맞고요. 앞이라고 하는 건 앞이니까 장소를 말하는 거 맞고 시간을 말하는 거 맞고 앞에 있는 N은 양성 모음으로 쓰인 예문이니까 얘랑 동일하게 똑같이 양성 확인할 수 있지? A. 답은 5번 아니 1번 잡으시면 되겠구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 참고로 여기선 2개가 더 있었어. 그치? 자, 2개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자, 다음에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공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앞으로 좀 지우고 갈게요. 이 구성을 보면서 너희들 그거 못 느꼈어? 중세국어 문제가 무려 2개나 실려있더라라는 거.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함부로 찝을 수는 없지. 자,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의 기억 미음을 이해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5세기 국어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종성에서 시옷 발음 이거 뭐 말하는 거니? 종성의 시옷 발음은 팔종성법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서 이 개념어들 떡떡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제가 3번이라고 편의상 쓸게요. 똑같이 중세국어인데요. 선생님이 이거를 팔종성법이라고 변형을 했잖아, 그치? 근데 팔종성법이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밑에 있는 예문을 보면서 시옷 발음을 했다고 했는데 시옷 받침이 있으니까 시옷을 발음했겠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다만 이런 단어를 떠올린다는 행위 자체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을 체계화시키고 정리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어 번역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쵸? 팔종성법의 특징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리고 옛니은이다. 맞지? 이 옛니은은 음발음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때 우리가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건 당연히 이거야. 디귿하고 시옷이 두 가지가 다 있더라. 현대국어랑은 차이점이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지. 디귿 발음과 시옷 발음이 모두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자, 1번 특징으로 바로 가볼게. 아니라 특징 정리하고 가자. 자, 이런 정리하고 갑시다. 자, B. 두 번째는 반치음, 순경음, 비읍, 옛니은 등의 음운을 표기했다. 이거 뭡니까? 소실 문자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소실 문자는 참고로 자음에서는 모음에서는 그리고 순경음, 비읍까지도 자주 나오는 편이죠. 오케이? 앞에 쓰는 세 가지는 자음의 기본자, 뒤에 있는 거는 모음의 기본자, 마지막 거는 병서표기의 기본자. 잠깐만, 연서표기의 기본. 연서표기의 가장 대표적인 글자, 순경음, 비읍이 있었지. 자, 참고로 순경음, 비읍 말고 여러분들 연서표기에서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고는 배웠을 거겠지. 근데 본 적은 없지. 본 적은 없을 거야. 대부분 나머지 글자들은 뭐 한자 표기라든가 특수 표기에서만 쓰였고 실제로 우리 말에서 발음된 녀석은 순경음 비읍밖에 없었다. 알아두시면 돼. 자, 아무튼 그 글자가 보인다는 거고요. 세 번째,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C 이어적기. 참고로 이건 표기법화라는 되는 건데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다른 말로는 연철, 분철, 중철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 자, 초성이어는 비읍, 디귿은 비읍과 디귿이 모두 말하면 되었다. D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어두 자음분을 풀어쓰기 그거 보이십니까? 그쵸? 마지막 주격조사가 의문명정 환경에 따라 옳지. 요 이는 주격조사 2의 다양한 이 형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 사원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들을 점검했다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이 녀석들을 그냥 각각의 상황들에 집어넣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먼저 1번 사마띠에는 시옷 받침이 있어. 근데 이 시옷 받침은 디귿 받침과 동일하게 발음되었을 리가 있다 없다? 없다. 1번이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또 자신있게 뭐 해야 돼? 넘어가야 돼. 원래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 너무 확연하게 알 수 있잖아. 그치? 자, 근데 그게 안 돼. 두 번째 뜨들에서는 두 개의 자음이 모두 발음되었구나. 그치? 어두자음은 몽땅 발음을 하는 겁니다. 중세국어의 기본적인 룰은 표기대로 발음하는 음소주의적 표기법이니까요. 발음대로 표기하는 거고 표기대로 발음하는 겁니다. 세 번째, 노미에는 주격조사 이가 쓰였어. 왜? 해석 보세요. 노미가 현재 어역으로 뭐라고 돼 있어? 사람이 많다라고 돼 있는 그때 사람이로 돼 있지. 놈 플러스 이로 분석하고 사람이로 분석해 주시면 되겠네. 수비에서는 오늘날 쓰이지 않는 힘은 소실문자 얘기하는 거 맞잖아. 그치? 확인했고요. 마지막 따람인이라는 따람 플러스 인이라 라고 번역해야 돼. 현대어역에도 따름이다 입줄이 쳐져 있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봤습니다. 거의 뭐 기초적인 문제였군요. 자, 마지막 4번 문제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명령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문장 명령문. 자, 무슨 얘기인지 볼까요? 자, 이런 거야. 요런 식의 어미가 쓰여. 그런데 동사에 쓰이지만 형용사의 명령어를 쓰면 당연히 어색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에서 명령어미나 창유형 어미를 넣어보자라고 공부했잖아. 명령문 중에는 직접 명령도 있고 간접 명령도 있어. 가끔 명령문의 형식이 아닌 문장이 명령문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 자, 밑에 뭔 예문 이렇게 많아. 이 예문들을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봅시다. 먼저 기억. 내가 다녀올 테니 넌 따라오지 마가 맞아요. 이거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딱 느낌이 오십니까? 금지의 의미를 지니는 명령문을 쓸 때는 안타가 아니라 뭘 사용한다? 말다를 사용한다. 따라오지 마. 동사 말다 사용하는 거 맞죠? 두 번째, 니은, 디귿, 리을.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해라.
과일은 조금만 먹어요.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화자와 청자의 관계나 친밀도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격식과 비격식 차이를 말하는 거겠지? 에 따라서 적절한 명령어를 사용하는구나. 니은에서는 뭐뭐 해라 아라를 사용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요를 사용하고 있었고 세 번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잠깐만 하십시오니까 하오체도 이거 하오체. 자 이렇게 해서 관계대에 따라 명령 범위를 조절하고 있었고요. 자 니은하고 미음 분리수거 기호는 연장하라 이거예요. 뭐뭐 하다가 붙은 직접 명령문에는 해라 간접 명령은 하라를 사용하는 거 알 수 있구나. 맞지? 참고로 우리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을 구분하는 기출 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최근에. 자 4번 비읍 우리 딸 꾸준히 운동해서 많이 예뻐져라가 맞지. 예뻐라 안 되잖아. 왜냐면 형용사는 바로 명령 범위를 붙일 수가 없으니까. 자 예쁘다가 형용사기 때문에 예뻐라 라고 표현하면 어색한 표현이 되는구나. 4번 낚이지 마. 예뻐라가 왜 말이 안 되지? 예뻐라는 말이 되잖아. 근데 그 예뻐라는 감탄문이죠. 그죠? 명령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옷을 보니 시옷은 이번 진학 설명에 부모님을 꼭 모시고 오도록 하자. 청유문이지만 명령으로 쓰인 거야. 그치? 자 청유문은 직접 명령이 아니라 간접 명령문에 쓰는 수가 있다? 이게 간접이야? 얘들아 직접 명령문하고 간접 명령의 특징이 뭔데? 직접은 상대방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고 간접 명령문은 불특정 다수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지금 이거는 행동문 명령 대상이 분명히 내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직접 명령문이 맞겠지? 그래서 답은 너무 허무할 정도로 쉽게 5번 잡으시면 좋겠고요. 됐죠? 와 다 했어요. 유형 연습의 문법이 끝나버렸습니다. 잠깐만 영상 좀 끄고 갈게요.